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70여일 남겨진 상황에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야 선대위에 계신 관계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선대위 특보단 부단장,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고 4년 9개월의 수감 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이 되게 됐고요.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으로 또 영상 앞에 공개된 모습을 또 함께 보셨는데 오늘 네. 이 얘기들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하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후보들의 입장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온도차가 있습니다. 확실히. 네. 각자 입장에 따른 발언이 차이가 있는데요. 두 분께 짧게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특보님 말씀 주시죠. 우선 통상 이런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국민 통합을 고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사면에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어요. 그래서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 또 더군다나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자기 편을 좀 복권, 가석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려와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 상태가 고려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진영 부단장님. 저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고려가 있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이제 대통령이 임기 말이 되면은 국민 통합, 자기 임기를 되돌아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태자면은 차기 대통령에 대한 배려, 좀 내가 끝내고 가야 되겠다. 예, 짐을 좀 덜어드린다는 네, 저는 측면인가요?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이래저렇게 전화를 해봤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특성상 이 정무적인 고려라든가 어떤 정치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판단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좀 고려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김용남 특보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거는 결국에 자기 편 봐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니냐 그 설명이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인 그 인식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동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예. 지금의 집권 세력의 핵심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를 소위 구하기 위해서 재심을 통한 무죄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 권력층의 핵심에서 느끼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게감으로 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한 예. 끼워넣기 아니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의원님 판단이 조금 야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졌더니 이제 보따리 내놔라는 식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한명숙 그 총리의 경우는 완전 경우가 다르죠. 급도 다르고 네. 그런 측면이 있고 한명숙 총리는 만기 출소하셨고요. 이미 네. 만기 출소하신 상태고 실제로 또 모해 위증권이 있기 때문에 이 재심을 통해서 완전히 본인이 죄를 털어내고 싶다, 무죄를 증명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는 상황에서 사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좀 형이 뭐 거의 다 한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 정부와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놓을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제외됐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또 야권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사로 수감 생활을 계속했고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간에 잠깐 석방이 된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네. 장기간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번에 사면을 하고 나면 임기 끝날 때까지 또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불과 뭐 몇 달 남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굳이 이렇게 나눴어요 경우를. 그래서 다른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복권 시키기 위해서 같이 카드로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김경수 지사 이야기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재임 기간 안에 그럴 수 있다 이제 이 주장일까요? 약간 무리가 있겠죠. 예. 지금 연말에 사면 복권을 하고 그러면 불과 4개월밖에 안 얼마 남지 남는데 않았잖아요, 시간이. 그 사이에 뭐 굳이 시기를 택해 본다면 3.1절을 전후해서 사면 복권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과 2달 만에 또 사면 복권을 한다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판에 임기 막판에 그냥 좀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좀 실수한 측면, 무능한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편취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의 차이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고려된 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도 꽤 안 좋은 걸로 근데 박근혜 알려져 대통령이 있긴 워낙 한데요. 또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건조하리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이걸 한 것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아주 심각한 게 아닌가. 뭐. 만약에 수감 생활 중에 건강에 크게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 정치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걸까요? 뭐 정치적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인간적인 안타까움 이런 게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을 본인도 이제 임기가 끝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좀 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김용남 특보께서는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제가 나오고 보기에는 추후의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사면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당선자의 건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사면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선거가 8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관심인데 김용남 특보님.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수 야당의 후보이긴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감시킨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에 서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이 적폐청산 수사에 이 특검의 수사팀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이 부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본인에게 공직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로서는 이제 특검팀의 파견을 나가서 수사팀장으로서 수사에
참여하고 아마 그 수사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하지만 또 사람은 뭐 감정의 동물이라고 흔히 예. 표현합니다만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수사팀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계실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사면을 집권 세력에서 그 대선을 앞두고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 집권 세력 민주당의 집권 연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는 야권 후보에게 어떤 불리한 발언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또는 발언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셨고 박진영 부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오시면서 메시지 내신 걸 보니까 사과와 그 심심한 사이 이 정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입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뭐 느껴지고요. 또 이제 그 물론 뭐 대리인을 통해서 정했습니다만은 배신감, 정치에 대한 배신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과거에 친박 성향을 가졌던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캠프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은 친이 성향이 많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말한 그 배신감이라고 추정을 하신다는 저는 뭐 그렇게 거죠? 추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이 저는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아픔이 있었던 이 한국 정치사의 한 부분을 예. 우리가 일단락 짓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 듭니다. 배신의 감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뭐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뭔가 뭐 예상됩니다.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네, 네, 또는 네. 뭐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죠. 네, 네, 네. 네. 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또 나타낼지 또 안 나타낼지 모르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다시 또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지금 옆에 계신 김용남 특보가 또 그 중심에 서 계십니다. 이른바 이핵관 관련 발언으로 해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공식 사과를 요청을 하고 또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 직책에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내 인사들 특히 이제 윤핵관이라고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을 이렇게 지목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듭하길래 네. 누구나 친한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누구에게는 핵관이 있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대표 취임 이후에 새로 당에 취직시켜준 사람도 있는 거고 네. 또 없던 직책을 만들어서 뭐 활동비나 이런 걸 쓰도록 해주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핵심 관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윤석열 후보하고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냐 그런 거 갖고 당내에서 싸우지 말고 좀 대여 투쟁에 앞장서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예.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은 뭐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네. 아마 윤리위를 소집했다고 하니까 다음 주쯤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은 비판받고 공격받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직업보다도 상당 부분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네. 본인에 대해서 이제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고 윤리위를 당대표가 소집해서 어떤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권력 행사죠. 근데 권력 행사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마치 좀 비유를 하자면 총의 위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앞서 서운한 점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비판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 비판의 내용들이 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 때 또 당대표로서는 그 부분을 또 바로잡고 싶었을 텐데 그럼 그 서운하게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그 서운한 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본인이 비판받는 입장은 잘 서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본인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오니까 서운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얘기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전 대표들은 당대표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만 그랬다는 얘기를 한 것도 전혀 아니고 네. 새로 취직시켜서 당에서 월급을 받게 해준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건 네.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당에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금까지 받고 퇴직을 했던 사람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에 다시 당에 취직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직책을 새로 만들어서 봉급은 아닙니다만 뭐 활동비 명목으로 당의 법인카드를 지금 쓰는 자리들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 뭐 사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말로는 전임 대표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본인은 5명씩 채용하는 것을 2명만 두고 또 관용 차량도 쓰지 않고 개인 차량을 쓸 만큼 그렇게 당비를 아끼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게 아닌지.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른 과거의 당대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취직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전혀 아니고 네. 그렇게 취직도 시켜주고 자리에 앉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당의 그 활동비도 쓸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준석 대표의 핵심 관계자 아니냐. 예.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핵심은 윤핵관이 있듯이 예관도 있는 그렇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윤핵관 자체를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 상황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객관적인 심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를 비판했다고 해서 윤리 제소까지 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좀 심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핵관과 이핵관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핵관은 이 대선판을 좌지우지하고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핵관은 그냥 실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 윤핵관은 비선이라는 하나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데 이핵관은 현재 비서실이라든가 정무특보로서 공식된 자리로서 근무한다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특보님께서 이제 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신 것 같은데 원래 당원 당규에 의해 가지고 저런 분들에 대해서 월급을 주기도 하고 사표 내고 나간 분들을 정년이 퇴임한 분들을 다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활동비도 나갑니다. 이거는 뭐 청와대가 일반직 공무원 외에 정부직 공무원을 쓰는 것과 똑같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네.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준석 대표도 자기 가까운 사람은 이렇게 옆에 두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네. 마치 윤석열 후보 주변에 누구누구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공격을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김특보님 겁니다. 취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월급 누가 받고 뭐 활동비를 누구는 뭐 쓰고 안 쓰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누구에게나 이제 그 핵심 관계자들이라는 게 이게 있는 이제 것이다. 차이가 말씀드린 게 이핵관은 공조직 내에 있는 공식적인 분들이고요. 네. 윤핵관이라고 이제 비판받는 이유는 공식적인 선대위에서 결정난 사안들을 뒤집거나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내거나 비공식 라인을 해서 작동한다는 의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핵관 문제로 인해서 당에서 싸울 때 네네. 민주당도 사실 이제 이 대표보다는 좀 윤 후보를 네. 비판하는 그런 그 메시지들이 많이 그게 왜 나왔었고. 그러냐면요. 예.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비선 실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측근인 뭐 정무수석이 했다. 그러면 네. 이건 국정농단이 아닌 겁니다. 예, 예. 밖에 있는 비선에 있는 최순실 씨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윤핵관 문제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예. 있는 겁니다. 공식 선대위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 결정적 의견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윤핵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는데 조금 더 나눠보죠. 네, 김영남 김영남 특보님. 특보님 말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지금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지금 선대위에 자리가 없으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한 노력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선대위에 자리가 없으니까 비선 아니냐. 비선일 수가 없죠. 지금 그렇게 지목된 분도 국민의힘의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어떻게 그게 잘못된 예. 겁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게 비선이라고 말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죠. 국회의원은 공직 아닌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 그 부분에 전혀, 대해서도 예. 동의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사안인 거죠. 조수진 의원이 자 신임 당대표 이야기는 안 됐고 나는 후보 이야기만 듣겠다. 네. 이런 네. 이제 흔히 하는 개통상의 선대위 개통상의 조직상의 하나의 난맥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과장이 난 부장 말은 절대 안 들어. 신임 사장이 왔으니까 나 사장 말만 들을 거야. 이러면 예. 이게 조직이 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흔히 하는 이 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조직 밖에 있는 사람이 결정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핵관으로 사실 핵관이라는 단어로 윤핵관이라는 단어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데 김 특보님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님이라든지 핵심 관계자 없다. 윤핵관이라는 건 없는데 별로 없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 특보님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일면은 맞죠. 왜냐하면 그 윤핵관 자꾸 이준석 대표가 그 단어를 쓰다 보니까 지금 그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해관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이 됐던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준석 대표와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고 그런 존재가 있는 게 마치 나쁜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는 취해야 될 자세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수진 의원과의 충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가 조수진 의원에게 요구한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 언론을 조수진 의원 보고 정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예. 아니 그걸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아니죠. 안 되죠. 당대표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본인에 대해서 듣기 싫은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정리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도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좀 부당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충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런- 그 이준석 대표 편을 들 필요는 네, 한 없는데 말씀만 더 듣겠습니다. 그래도 오해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그 조수진 의원이 공보단장입니다. 공보단장이면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언론들에 네. 대해서 그냥 우리 뭐 마사지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앉아 있는 자리고 제가 언론에서 듣기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오히려 조수진 의원이 그런 기사들을 퍼날랐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때. 예. 그런 부분에서 당대표가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예. 네, 저희가 일단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러한 지금 내부에 표출되는 갈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은 사실 분위기가 아니,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이렇습니다. 그 지지율을 저쪽에서 깎아먹는 듯한 그런 그렇죠. 모습도 정치 보이는데. 하시면은 핵관이 존재할 수 있고 비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되면 이런 게 다 무마돼요. 근데 잘 안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비선 책임이 아니냐, 공조직의 당대표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예. 건데요. 다만 그렇습니다. 물론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주당 입장에서 좋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모를
국민의힘의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예, 국민의힘 당선될 가능성이 지지율을 있는 사람인데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떨어뜨릴 그런 요인은 요인이죠. 아니라고 떨어뜨릴 보십니까? 요인이고 걱정되는 거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처럼 혹시나 박근혜 정부 때의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처럼 그런 일이 생길까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매번 이렇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그 방어하고 예.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매번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참 의도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은 김특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뭔가의 의도가 있을 걸로 보이시는 건가요? 뭐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라고 보시는 걸까요? 글쎄 지금 그 당 대표가 2주 간격으로 선대위 일을 안 하겠다고 뛰쳐나가고 오히려 당내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게 저 그런 행동이 가볍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윤핵관이군 이핵관이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선대위 주도권을 놓고 권력 투쟁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글쎄 근데 지금 많은 그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불과 이제 70여일 후에 선거가 있고 또 지지율의 상황상 예.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힘을 전력을 다해서 쏟아야 될 상황인데 네. 참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이게 참 그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처신을 신중하게 하고 자신의 언행이 어떻게 비출지를 그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예. 자꾸 이렇게 대립하고 분란이 생기는 모습을 예. 보여드리게 돼서 일단 예. 당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 민주당 상황은 또 내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